다만이다. 더 시전입니다. 어제의 장은 사실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공포지수도 67로 대동소이하고요. 푸덴코르션도 크게 변화는 없고요. 0.7이고요. 그런데 현재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간장에서 1%가 넘게 상당히 많이 현재 프리장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오늘의 일정입니다. 오늘은 미국 2분기 GDP 경제성장 개인소비 물가지수 발표를 포함해서 실업지표, 고용지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 2분기 발표까지 상당히 많은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에 더해서 바로 콜린스 연준 총재를 시작으로 아드리아나 쿠글러, 보우먼 이사 그리고 우리의 파월의 연설이 20분에 장이 시작하기 10분 전에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현재 풀이장의 상승은 어쩌면 상승폭을 상당히 반납할 수도 있다. 파월의 연설에 따라서 굉장히 긴가민가한 어려운 순간이죠. 그리고 GDP 발표 9시 30분에 발표되는 GDP 발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보는 3.0 다시 노무라의 예상은 2.9, 2.9나 3.0이나 똑같다고 보면 되고 노무라의 예상은 일단은 예보와 거의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은 좀 더 안도를 할 수가 있고요. GDP 발표가 발표되고 나서 파월의 연설까지 약 1시간, 어쩌면 그 1시간이 오늘의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가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단타를 치시거나 평단이 조금 높으시거나 그러하신 분들은 세배 레버리지를 약간의 분할 매도를 해도 괜찮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단이 너무 낮으신 분들은 굳이 매도를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이나 조금만 내려도 여기가 고점인가? 라고 멘탈이 나가시는 분들은 그럴 바에는 그냥 현재 상황이 좋을 때 약간의 부분 매도를 추천드립니다. 21시 30분에 GDP 연속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급등을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그게 어쩌면 단기적인 오늘의 고점이 될 수가 있겠다는 판단이죠. 나스닥의 지수입니다. 현재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19,900 라인을 넘기게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어제는 살짝 내리는 상황이었으나 강한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어제 다시 검정색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에 성공하고 오늘 다시 오르는 모습 맞잖아요, 제가. 그러면 현재 오르는 상황이니까 차트를 한번 심도 있게 쪼개서 한번 봐야겠죠. 4시간 봉입니다. 나스닥의 4시간 봉이요. 어떻죠? 볼린저 밴드 둥둥.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 캔들이 떠 있죠. 4시간 봉으로 떠 있습니다. 물론 이 볼린저 밴드 둥둥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가 나스닥의 최고점이니 전량 매도를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단지 캔들이 볼린저 밴드 둥둥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더 오를 시 그것이 어쩌면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가 있다. 그럼 과거의 차트로 돌아가서 4시간 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이 떴던 순간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때죠. 6월 17일 볼린저 밴드 위에 캔들이 떠 있잖아요. 더 크게 볼린저 밴드 위에 캔들이 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상승하더라도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어느 정도 기간 횡보를 거치고 다시 상승한다. 하지만 여기가 나스닥의 최고점은 아니었죠.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크게 조정을 맞고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나스닥은 최고점을 맞이했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견딜 수 있는 멘탈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홀딩이고요. 나는 조정을 너무 맞기 싫다. 조정을 쳐맞는 게 너무 두렵고 너무 괴롭다. 그러면은 약간의 부분 매도를 하시던가. 정답은 없으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현재 이 순간은 굳이 여기서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서 매수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 순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단기적인 보유자의 영역에 들어온 겁니다. 일봉을 봤을 시 일봉상에는 크게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다. 잘 가고 있는 거죠. 기뻐해야 할 일이죠. 엔비디아 어제 저항선을 넘었기 때문에 파란색 선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현재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은 물론 풀이장이긴 하나 풀이장에서 파란색 선을 돌파를 해주었다. 여기가 프리장이죠. 한 125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파란색 선이 이제 뭐죠? 강한 저항선이었죠. 이 강한 저항선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오늘 크게 엄청난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지지선이 된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으로 속스를 사고 싶었다. 속스 차트 넘어가겠습니다. 속스 상당히 오늘 프리장에서 상당히 상승을 해주면서 일목균형표 하단 라인까지 왔다. 말했잖아요. 속스리 일목균형표 하단 라인까지 갈 것 같다. 어제 영상에서 다 말했잖아요. 속스 반도체 1배 일목균형표를 넘겨줬다. 그렇다고 하면 일목균형표 현재 프리장에서
234달러 정도 되면서 일목균형표를 넘기고 있죠. 이 부분이죠. 프리장.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일목균형표가 하락을 하여도 일목균형표가 지켜질 것이다.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TQQQ 현재 프리장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겨주고 있다. 뭐죠? 이대로 장이 시작한다고 하면 TQQQ마저도 볼린저 밴드 둥둥이 나오는 거죠. 약간의 조정 횡보를 거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차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재는 추세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테슬라 크게 걱정하진 않고요. 가야죠. 나스닥의 대장 테슬라 아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파이 현재 최고점의 부근, 다이아 현재 역시나 최고점의 부근 아주 좋아요. 부분 익절이 생각이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은 자리. 마라 역시 보라색 상승 추세를 잘 이어가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홀딩 MSTR 단기적으로 MSTR을 며칠 전에 들어갔는데 괜찮은 수익권에 왔고요. 여전히 빨간색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가고 있다. 역시나 홀딩 비트코인 어제 살짝 조정이 나왔으나 이 매물대를 만드는 부분 크게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홀딩에 나가겠습니다. 이더리움이 볼린저 밴드를 계속 한 4일 동안 찢다가 약간의 하락 후 역시 여기서 또 횡보를 시작하는 모습. 그런데 잘 보세요. 21선 중앙 이평선 주황색 21선이 하늘로 약간 꺾여주는 상당히 좋은 모습. 횡보만 해줘도 21선은 올라오게 되고 다시 한번 21선을 터치 후에 상승을 해서 일목균형표까지 돌파하면 본격적인 알트코인의 장이 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들어도 견뎌봐야겠죠. 어차피 코인의 장은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부분 익절을 하셔도 괜찮은 자리가 도래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장기 상방 추세선 빨간색 선까지는 어쩌면 이번 타이밍에 갈 수도 있겠다. 다이렉트로 간다는 의견보다는 약간의 횡보를 좀 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서 갈 수도 있겠다. 빨간색 추세선에 맞게 된다고 하면 어차피 당장 오늘 밤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빨간색 추세선은 더 올라가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 10월 초에 맞는다고 하면 전고점 돌파죠. 보이시죠? 그러면 물량을 조금 익절해 나가면서 24년을 큰 수익으로 더 시저와 마무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모두 다 숙배를 드는 날까지 좀 더 수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시저스 멤버십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고요. 예전에 우리 카페 단골 중 자수성가한 분이 있었다. 어느 날 내가 내 가게를 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했더니 늘 웃는 상이던 그분이 처음으로 정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자유는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고 나서야 시작됩니다. 나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 우리의 경제적 자유는 더 시저와 끝까지 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할 거거든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